3기 6강입니다. 공유물 분할 경물군에 입찰 시 주의사항이 있나? 없어요.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유물 분할 경매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형식적 경매거든요. 우리가 지난 4강하고 5강에서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건 형식적 경매인데 과거 옛날에는 그 구분의 실익이 있었다 이거지요. 뭐 인수주의냐 소멸주의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구분의 실익이 있었는데 지금은 구분의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해서 그냥 들어가세요. 물건 좋으면은. 또 나아가서 공유물 분할 경매 그 물건,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지분으로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분으로 해서. 물론 이제 그 상속 부동산 중에서 보니까 형제들 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서로 이제 의견이 안 맞으니까 형제 중에서 한 분이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해 가지고 공유 부동산 전부를 경매 붙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건 뭐 우리는 경매와는 관계없기 때문에 우리는 경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상대방하고 어느 정도 협상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여기 오늘 이 시간은요. 지분 강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실전 지분 경매는 아마 우리 생생 경매 2편에 보면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궁금하신 분들은요. 1기와 2기 라이브 방송을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럼 여기서는 뭐나 그러니까 이제 경매의 종류 해가지고 이제 실질적 경매, 형식적 경매 이걸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제 유치권이 어쩌고 저쩌고 또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를 붙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건 이제 형식적 경매인데 그런데 구분의 실익은 없다. 왜 그러니까 유치권에 의한 경매,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공유부동산 전부가 경매가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대원칙이 뭐다? 소멸주의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된다. 그럼 소멸주의는 뭐냐? 그러니까 소멸기준 권리 따져가지고 소멸기준 권리보다도 앞에 있는 권리는 인수고 뒤에 있는 권리는 죽는다. 이게 소멸기준 권리잖아요. 그죠? 소멸주의인데. 뭐 이게 이제 실질 경매에 있어서의 어떤 소멸주의나 이제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의 소멸주의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분이 실익은 없고 따라서 이제 공유물 분할에 의한 공유 부동산 전부가 경매가 넘어왔다더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한 경우도 어쨌든 경매가 넘어와서 물건 좀 그냥 들어가세요. 앞뒤 재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시라고. 그죠? 그냥 들어가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이죠. 자료를 펼쳐놓고 또 이제 오늘은 아마 형식적 경매해서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한 공유부동산 전부가 경매된 경우에서 어떤 분들은 돈 번 분들도 있고 현재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인데 제가 보니까 상당히 물건 진행 중인 물건인데 보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건, 8건, 8건이고 또 이미 낙찰된 물건 보니까 하나, 둘, 셋, 4건, 5건이니까 오늘 이거 다 말씀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말씀 못 드리더라도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한 공유 부동산 전부를 경매된 그런 케이스 경매 사례는 오늘로서 이제 끝마치려고 합니다. 끝마치고 또다시 이제 다음 7강은 뭔지 모르겠네요. 제가 또 그 강좌 목차를 좀 봐야겠고요. 자, 어쨌든 자료로 이제 이동을 하겠습니다. 화면 조정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다 이게 펼쳐놓고요.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오늘 한번 3기 실전 경매 제6강이고요. 2023년 7월 28일이네요. 불타는 금요일이라도 이런 날은요, 불타는 금요일을 즐기면 안 됩니다. 집에서 에어컨 바람 밑에 조용히 앉아 있어야 됩니다. 날씨 더운데 무슨 불타는 금요일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경매의 종류 하니까 오늘은 제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보시니까, 잠깐만요. 또 준비성이 부족해가지고요. 분필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분필은 뭐냐? 이게 분필입니다. 보이시죠? 그죠? 이게 그냥 쓰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요. 이제 형식적 경매 해가지고요.
소멸주의 제가 또는 인수주의 해놨잖아요. 이게 인수주의는 뭐냐 그러니까 법원에서는요, 형식적 경매가 진행되면 소멸주의를 대원칙으로 진행한다 이게 경매를. 그런데 아니야, 우리는 인수주의에서 경매할 거야. 이랬을 경우는 매각 조건을 변경해가지고요, 결정 내용 자체를 고지를 해야 됩니다. 어디다? 우리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보시면서 이제 오늘 보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한 공유물 전부가 경매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건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방송을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은 갑과 을은 부부입니다. 근데 각자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갑이 이제 편의상 남편으로 보자 이거죠. 남편 이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버렸어. 이러다 보니까 갑의 채권자가, 만약에 갑의 채권자가 A라 그러면 A는 말이죠, 갑 요 사람 지분 있잖아요. 을은 저 와이프 부인이니까 을 지분은 못 건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는 뭐다? 갑 지분 요것만 경매를 딱 붙여버립니다. 갑 지분을 경매 붙인다더라 해가지고 경매 결과 봐가지고 이거를 갑 지분을 이렇게 보면 되죠. 이제 갑 지분을 누가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갑의 부인인 을 이분의 지분해서 소유권에서 이제 각자 이제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병의 입장에서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지분의 경매 나왔다. 지분 경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냥 들어가세요. 그런데 단 몇 가지만 점검하시면 된다는 것이지요. 또 제가 1기와 2기 라이브 방송에서 지분 경매 강의하면서 뭐 가등기에 대한 어떤 활용 방안, 이건 이제 가등기를 써먹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요, 과거에 저도 이런 지분 경매 관련해서 그 당시 다음 카페에서 활동했는데, 그 회원들과 같이 활동하는 와중에 있어가지고 그 회원분 중에서 한 분이 소위 제가 말씀드리는 역경매 당해가지고요, 한 4년 정도 정말로 고생했어요. 그런 고생하는 상황을 제가 옆에서 두 눈으로 딱 보니까, 이게 이럴 수가 있겠구나. 이게 가등기는 뭐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기 지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병의 상대방은 누굽니까? 을이잖아요, 을 부인. 이 사람이 자기 지분 2분의 1 가지고 소위 농간을 부리는 거예요. 농간 부리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뭐다? 자기 지분에 대해서 매매를 하고 뭐 가등기를 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꼬라지를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봤다니까요. 옆에서 직접 봤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다 했을 적에 상대방이 자기 지분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아닌가 그걸 딱 보고 나서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마음 놓고 들어가자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더라 그러면요, 좀 조심하셔야겠죠. 좀 조심이 아니라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의 코너에 몰리면 뭔 짓인들 못합니까?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 가등기에 대해 가지고 뭐 핵분열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건 이제 그런 식으로 써먹으시라. 그러니까 그렇게 핵분열 해가지고 내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 소위 핵분열해서 뭐 일부 팔고 뭐 가등기 설정한 그런 사례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 그 전에 저 네이버 카페에서 경매 박사 방송에서 할 적엔 그 사건을 오픈해 드렸는데, 유튜브 상에서는 좀 이게 실제 그런 사건을 오픈한다는 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예. 왜냐면요, 그 당사자분들이 그 영상물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영상물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오프라인상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는데, 그 사건이 뭐냐니까, 이 양반들이 지분을 낙찰받고 나서 어째 전부 다 가등기 하고 나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다? 우리가 경매 투자하는 목적이 돈 벌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 하려고 가등기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분을 낙찰받았다 해가지고, 해가지고 내가 지분 낙찰받아가지고 내 지분에 대해서, 가등기 하고, 해가지고 그냥, 날로 먹어야지. 세상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가 뭐 역경맥 어쩌고, 가등기 어쩌고 그런 것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활용하십시오.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자기 지분에 대해서 장난치고 농간을 부릴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분을 딱 보고 나서 우리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판단 능력이 없다? 그럼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돈 버시는 겁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유자가 이제 갑과 을에서 이제 갑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으니까 이제 병과 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병하고 을은 완전히 생면부지라. 몰라. 어떻게 보면 적과의 동침이잖아요. 물론, 같이 사는 건 아니고 등기부등본상의 적과의 동침이라고. 그럼 어떻게 병 이 사람도 공유자고 을 이 사람도 병유자거든요. 공유자. 자, 공유자니까 이게 서로 어떤 관계가 껄끄럽잖아요. 그죠? 껄끄럽다. 왜냐면 이게 이 소유권의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부부지간에도 뭐 사고 팔고 하는 게 뭐고 여보 팔자 알았다면 되는데 병과 을 같은 경우 팔자 사자 서로 합의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 사건이 진행이 안 된다고요. 이러다 보니까 병이든 을이든 머리 아프니까 우리가 있잖아. 공유관계. 공유관계를 해소해버리지, 해소. 그래서 적과의 동침관계 나 지겨워 죽겠다, 이게. 그러니까 공유관계를 해소하자니까 이게 이제 공유물에 대한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소송 제기해서 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면요, 이게 지금 현물 분할이 있습니다. 이게 분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현물, 물건으로 쪼개는 거야. 현물 분할이 있고, 대금, 경매 분할이 있습니다. 경매 분할. 여기 보면 이제, 땅 같은 경우는요, 이 땅이 여기에서 뭐 2분의 1 지분이 경매 넘어왔다 이거지. 근데 지속도 보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요, 이런 경우는 쪼갤 수 있잖아요. 봐가지고 2분의 1로 하든지 아니면 뭐 이게 3분의 1로 쪼개고 나머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이 사람들 다시 돈을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서로 어쨌든 필지상으로 쪼갤 수가 있다고. 이게 현물 분할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못 쪼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쪼갤 수 없으니까 경매 분할이다. 여기에 대해서 뭐 최근에 대법원 판결 보니까 무조건 이게 뭐다.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경매로 붙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요런 판결 내용은 저희가 2부에서 우리 생생경매입니다. 1부는 이제 입문편이고 2부가 이제 실전편인데 2부 실전편에서 지분경매 강의할 적에 그 공유물 분할 관련된 그 대법원 판례가 꽤 솔차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하나씩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한테 다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말씀 못 드립니다. 오늘로서 1시간으로 끝내버리려고 그러는데 그 지분경매 같은 경우는요, 1시간간 택도 없어요. 한 10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니까 이제 아파트다 치면은 이게 공유관계를 해소하자 해가지고 공유를 분할 소송 갔다가 그럼 소송에서 뭐다 이게 쪼개지 못하니까 안방 못 쪼개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붙인다더라. 여기에 경매 분할한다. 경매 붙인다. 여기서 이게 이제 형식적 이게 이제 경매랍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몰라도 돼요, 이거는. 이걸 강의하는 사람들이나 그냥 대충 설명하면 되는 게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쨌든 봐가지고, 실질적 경매든 형식적 경매든 언제는 뭐 봐가지고, 일단은 대원칙이 소멸주의니까 물건 좋으면 그냥 들어가라 이거죠. 들어가서 그냥 낙찰 받자 이거죠. 그죠? 오늘도 저 뉴스 보니까, 강남 서초 송파 이쪽에 이제 아파트의 낙찰 가율이 이제 슬슬 올라간다 이런 뉴스가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럼 아마 이 경기 측면에서 가지고 이제 좀 이게 경매 사건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낙찰 가율이 조금씩 이제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론은 뭐라? 내 낙찰 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더라. 이게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 여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이거 낙찰받고 나서 6개월 후, 1년 후에 이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까지도 한 상태에서 그냥 질러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돈 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돈 되는 것은 훅 질러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에서 다시 이제 지우고 말씀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다시 이제 여기가 이제 갑과 을인데
경매 결과 병과 을로 이렇게 소유권인 관계가 정리가 됐다. 이랬을 경우 뭐다 병이든 이때는요 병이든 을이든요 둘 다 공유자잖아요. 공유자니까 둘 다 병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병은 을에 대해 가지고 또 을이 또 공유물 분할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병에 대해 가지고 우리 찢어지자 이거지. 쪼개자. 이게 물론 지분경매 같은 경우는 뭐 경매 취하 동의서 받는 경우도 있고 지분을 병이라는 사람 지분 갑 지분을 낙찰 받아가지고 을 지분을 되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지분을 되팔 수도 있고 아니면 야 우리 그냥 손 꼭 잡고 저 부동산 중개업소 가가지고 우리 같이 팔자 해가지고 같이 팔 수도 있고요. 그 이도저도 안 돼. 그러면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 가지고 공유부동산 공유물에 대한 분할 소송 제기해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 붙일 수 있고 아니면요 타지분입니다. 타지분을 경매 붙일 수 있게 타지분이니까 그 지분 일부잖아요, 그죠? 요때는 뭐 손배 소송이라든지 이런 수순을 밟아가지고 나아가는데 이번 시간은 뭐다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한 공유물 경매. 그래서 이제 소송에 의해서 경매를 붙인다더라. 경매 신청하는 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오늘 지금 제가 시간이 남았다 이거 다 말씀드리겠는데 이 사건 하나는 보니까 이 아파트인데 보니까 그 아파트의 가격 시점이 언제더라. 아마 수도권 잠깐만 이게 어딘가 봐가지고요. 가격 시점이 2021년도로 나와 있어요. 가격 시점이 이 당시에 지분을 낙찰받았습니다. 그 2021년도 같으면은 부동산 경기가 정권 바뀌기 전이니까 대단히 좋았잖아요. 그전 전 정권에서 뭐 부동산 정책 뭐 20몇 번인가 냈는데 뭐 부동산 정책 나오는 족족 말이지 그냥 막 값이 팍팍 튀어버렸잖아요. 거품도 많았겠죠, 그죠? 근데 이때 2021년도에 지분을 낙찰 받았습니다. 지분 낙찰 받고 나서 이 양반이 보니까 2023년도에 공유물 분할 소송에 경매를 집어넣었어. 아이고 예를 들어가지고요 2021년도 요 당시에는 보니까 예를 들자면 아파트의 뭐 매매 가격이 한 5억 정도 됐다 치자 이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말이지 아파트 가격이 3억 5천만 원인가? 4억 가격이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양반은 이 당시 지분 낙찰 받을 적에 보니까 하룻밤 자고 나니까 막 값이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니까 지분 경매다니까 막 사람들이 맨날 헐떡거리는 거야 봐가지고. 왜? 막 질러 버린다니까. 지분 경매 함부로 지르면 안 됩니다. 지분 경매 자칫 잘못 지르면요. 가문에 쪽팔림이야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경매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2021년도인가 2020년도에 가격 시점 해가지고 이때는 항상 고점을 찍었잖아요. 고점 매매 가격 자체가. 여기에다 지분이 경매 나오니까 또 덩달아 부동산 경매 시장의 분위기도 뜨거웠잖아요. 뜨거웠어. 이러다 보니까 에이 해가 막 질러버렸어. 지르고 나서 막 이제 어디서 공부를 했겠지요. 해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이 부동산 전부를 빡 경매를 집어넣는데 보니까 엄마야 매매 가격이 말이지 이렇게 떨어져 버렸다. 떨어진 상태에서 이때 이 양반 같은 거 2분의 1 지분 같은데 낙찰 받았는데 어떻게 완전히 막 높은 금액으로 낙찰 받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더라면 이 양반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랄게 이게 참 이게 말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 경매 대상이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 분석은 제가 볼 때 1% 내지 2%밖에 해당이 안 돼요. 나머지 90한 7, 8%는 전부 다 뭐다 이게 한마디로 부동산 전망입니다. 컨설팅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서요. 잠깐만요. 여기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한 공유물 전부 경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분 낙찰자 간의 쌍방 간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분할을 해야 되는데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을 할 수 없구나. 아파트 같은 현물로 분할 못 하잖아요. 그죠? 분할을 한다 손치더라도 이게 공유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경우는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붙인답니다. 이게 민법 269조가 나와 있대요. 법조문이 안 외워도 됩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공유물 전부가 경매 진행되면 공유 지분이 경매되는 경우와 달리 공유자는 우선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게 공유자 지분이 경매되면은 공유자는 우선 매수할 수 있거든요. 우선 매수권 인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A와 B가 있는데 부부야. 근데 A 지분이 남편 지분이 경매가 나왔어. 이랬을 적에는 이 타지분권자 B 있잖아요. 이분은 A 남편 지분에 대해서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왜냐면 기왕이면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이렇게 소유권을 가져가라는 그런 법 취지지요. 그런데 봐가지고
A와 B인 상태에서 A 지분이 경매 넘어가 C가 낙찰받고 C와 B 이런 식으로 소유권 관계가 딱 정리됐다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봐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C가 소송 제기했다, B가 소송 제기했다, 어쨌든 소송에서 전부가 경매됐다. 이랬을 때 똑같아. 일단 누구한테 우선권을 주고 자식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공유자, 지분권자입니다. 지분권자한테 우선 매수권이 인정되는 것은 공유 지분이 경매되었을 겁니다. 지분이 경매되었을 경우에 국한해가지고 우선 매수권이 인정된다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여기 이제 대법원 판결 내용인데 보니까 이것도 보면 이제 뭐 소멸유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유치권 같은 경우는 대법원 결정했는데, 이 공유물 분할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법원 판결입니다. 보니까 목적 위 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 매각 조건 하는데, 법정 매각 조건. 그럼 다만 나와요. 이게 단수상이잖아요. 집행부분이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필요한 경우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위와 같은 법정 매각 조건과는 달리 목적 부동산 위에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인수주의라는 것이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때는 또 나와있죠. 매각 조건 변경 결정을 하여 이를 고지해야 된다. 고지하고 나서 따라서 이런 경우는요. 자, 형식적 경매가 진행된다 했을 때 우리는 이겁니다. 매각. 이것만 보시면 돼요.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 그죠? 매각 물건 명세서 뭡니까? 경매 대상 물건에 대한 매각 조건이 표시된 것입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매각 조건이 뭐냐? 이거 우리 형식적 경매인데 우리 법원에서는 있잖아. 인수주의에서 진행되는 거. 이게 매각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럼 매각 조건이 어디에?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천천히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 요 정도 보시고요. 아마 또 다음 페이지 자료가 없네요. 없고. 그러면요. 이게 이제 막바로 이제 실제 경매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가지고 말했죠.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물건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조금 오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미없고 그러면 그냥 나가셔도 제가 안 삐집니다. 안 삐질 테니까. 자, 먼저 이게 인천 사건인데 인천 22타경 2022타경의 3167 사건입니다. 인천 서구 가자동에 이거는 물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세대주택 반지하인데 어디 카페 보니까 뭐 반지하 달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지하만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또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반지하는 뭐다 이게 사람 죽었을 적에나 땅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돈이 되면 뭐 다 덤빌 수는 있겠지요. 덤빌 수는 있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여기에 대해 있어요. 보세요. 보시게 되면요, 뭐냐면요, 소유권이 이제 이게 유무엇입니다. 또 이미경매도 유무엇이거든요. 이분이에요. 또 여기도 유시잖아요. 근데 성은 같은데 사람은 틀립니다. 이게 이 부동산에 상속으로 넘어왔어요. 상속이 이게 지분이 3분의 1이 경매에 넘어왔습니다. 3분의 2 경매 넘어가지고 요게 2013 타경이거든요. 요걸 제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요 다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2013 타경에 17,218호 해가지고요 보면요, 여기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언성빌라 지하층 1호 나와 있잖아요. 토지건물 지분 매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분 매각인데 뭐 1,700만 원인데 이게 또 이런 게 가지고, 물론 저도 뭐 이런 건 뭐 지분 경매인데 종잣돈이 좀 모자라.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1차 가격이 이게 여기 3분의 1 지분이 경매 넘어왔거든요. 상속에 의해서 소유권 넘어온 상태니까 1,700에서 시작해가지고 김모 씨라는 분은 601만 원에 낙찰 받았다가 대금 납부는 안 해버렸네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58만 3,100원 떡을 사드셨고, 근데 또 참 재밌는 게 이게 그 다음 기일날 보니까 말이죠, 이게 유모 씨라는 양분 670만 원에, 그러니까 600만 원보다도 더 70만 원 더 높게 써버렸잖아요. 그죠? 높게 쓰거나 대금 납부 해버렸어요. 대금 납부. 대금 납부 해버렸다더라, 이게. 여기 이제 일단 대금 납부해가지고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보니까 여기 지분 보시게 되면요, 지분 경매는 3분의 1만 진행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3분의 1만 경매 나온 거예요. 그러면요, 등기부등본 간단하게 볼게요.
등기부등본을 간단하게 보면 말이죠. 뭐, 소유권 관계가 어떻게 됐냐 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좀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이제 상속에 의해 가지고 세 분이 각각 3분의 1씩 이 지분을 상속받았는데 여기에서 이분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어요. 이분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나중에는요 이분이 아마 공유물 분할 소송하신 것 같아요.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공유물 경매를 붙였다더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요건 같은 경우 3분의 1 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이제 낙찰을 받으셨거든요. 이제 여기 보시면 670만 원에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자, 670만 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그 사건 이겁니다. 이게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3,000매각 기일이 2023년 8월 1일이잖아요. 3,822만 2천 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3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으신 분이 보니까 670만 원에 낙찰 받았단 말이죠. 그죠? 670만 원에 낙찰 받은 상태에서 그렇지 근본에 만약에 3,800인데 3,900 정도에 이게 아마도 감정 가격이 8,200만 원에서 7,800만 원으로 감정 가격이 조정이 됐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물건 내역을 보게 되니까 이게 뭐 내부 시설이 뭐 한마디 썩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 재감정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관리 상태가 부실하여 제반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는 미상임해가지고 재감정 평가 후에 속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8,200으로 평가했다가 다시 7,800으로 이제 재감정해가지고 경매를 진행시켰다는 것이지요. 했는데 보니까 한번에 3,822만 원인데 좋습니다. 3,900만 원 선에서 누가 낙찰 받아갔다가는요 경매 비용에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치고 3,600이 되잖아요, 그죠? 3,600에서 곱하기 이게 3분의 1, 이분은 이제 그 상속권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3분의 1, 어쨌든 아까 3분의 1 지분 낙찰 받았으니까 1,200만 원 배당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670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1,200만 원 배당받으면은 그나마 괜찮은 거죠, 뭐.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간이 너무나도 길어버렸어. 왜냐면 이제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분이 3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아가지고 등기한 시점이 2014년이잖아요. 그죠? 2014년도에 670만 원 들어가지고 이 3분의 1 지분 낙찰 받았다고. 근데 현재 2023년이죠. 그죠? 근 10년이잖아. 근 10년 만에 만약에 이번에 그것도 3,900만 원에 낙찰된다는 전제 하에서 경매 비용 빼고 3,600만 원의 순수한 배당 금액이다. 그러면 이분의 배당 금액 얼마입니까? 1,200만 원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670에서 1,200인데 근 10년 만에 그래서 670만 원인데 막 돈 700만 원도 더 들었을 거예요. 등기해야 되니까. 근 10년 만에 얼마 차이? 500만 원. 10년에 500만 원 벌었으면 그래도 뭐 작게 본 거 아니겠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유모 씨라는 분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점유자 이분이 그 지분권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차 관계는 없다. 그럼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자금 670만 원 투입을 한 상태에서 10여 년 정도.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지 우리가 아니십니까? 지분을 낙찰받게 되면요. 얼른 퍼뜩퍼뜩 해가지고 말이죠. 수익을 실현시키는 쪽으로 해야 돼요. 근데 와가지고 한 10년 정도 가만 앉아있다는 것은 이게, 그래서 또 뭐, 이번 임대차 관계는 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임대차 관계는 없다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양반한테 돈을 뭐 받는다든 그런 건 아마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는요, 반지하 빌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이제 부천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김포시 장기동에 한강 센트럴 자이 아파트입니다. 자이 아파트. 자이 아파트 하니까 요즘 뉴스 많이 났죠. 뭐 순살 아파트님 해가지고. 어쨌든 봐가지고 이 건 같은 거 아니겠지요. 튼튼하게 지었겠지요. 그죠?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지. 33656. 이것도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게 보면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는데 신땡땡 이분입니다. 이분이 요건 같은 경우는 2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으신 분이 이분이 이제
낙찰 받았고, 내 청구 금액이 얼마다? 빵원이잖아요. 이건요, 이분이 타지분권자한테 받을 돈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돈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검전 채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검전 채권이 있다 하더라 그러면 여기 청구 금액이 얼마 나오는데 검전 채권이 있는 거 아니야. 단지 뭐다? 경매 분할을 한다 이거죠. 경매 분할해서 낙찰된 금액에서 경매 비용 빼고 순수한 배당 금액에서 너 반, 내 반 이렇게 가져가겠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청구 금액은 의미는 없다. 근데 이렇게 신건해가 보니까 이것도 8월 1일 날 기일 잡혀 있네요. 4억 3,400만 원 잡혔습니다. 4억 3,400만 원. 여기 보니까 이것도 보면 말이죠. 우리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4억 3,400만 원인데 요거 지금 잠깐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가격 시점 대비해가지고요. 이게 이분이 2021 타경해가지고 이 사건이구만. 맞아요. 이 사건입니다. 2021 타경해가지고 부천 지원에서 2021 타경에 1624 강제 경매로 낙찰 받았어요. 토지건물 지분 매각이잖아요. 그죠? 토지건물 지분 매각인데 신모 씨 이분이 말이죠. 2억 5,340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분해가지고 지분해서 밑으로 보면요 얼마냐 그러니까 지분 경매로 2분의 1만 진행한다. 이렇게 우리는 지분이 경매되었을 경우는 반드시 경매 대상 지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같은 경우 보시니까 2분의 1 지분이니까 이 1차 감정 가격이 2억 9,800만 원이잖아요. 그건 3억 원이다 그러면요. 곱하기 2 하면요. 이 당시에는요. 6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인이 보니까 6억이 아니고요. 5억 9,600만 원 거죠. 5억 9,600만 원을 평가해가지고 이제 2분의 1 지분이니까 2억 9,800 이렇게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격 시점이 아까 말씀드렸죠. 2021년이죠. 그죠? 2021년도 이 당시에는 막 잘 나갔어. 봐가지고 이 물건 같은 경우 보니까 지금 2021년도 이 당시에는 한 6억 정도 보자 이죠. 6억 정도 감정인이 봤어요. 자, 6억 정도를 보니까 이분이 2억 5,340만 원에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요 금액 여러분들 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2억 5,340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이런 거 노트에 메모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2억 5,340만 원에 낙찰을 받고 또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여기 보면은 건전한권이 딱 2건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건전한권 이게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에서 저당권 2건이 설정되어 있다더라. 요로 하였을 경우는 역경매 대상해가지고 상대방한테 내가 뒤통수 두드려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봐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가압류나 압류가 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효력을 미쳐버린다 하더라. 그러면요 상대방은요 타지분권자거든요. 이 사람 자기 지분 가지고 장난을 못 쳐요. 이런 경우 또 뭐라 이게 등기예규 411호 하고 또 등기예규 1580호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저당권 변경 등기 이게 대해서도 뭡니까 저기 영상물 밑에다가 어떤 분들 또 전화상으로 막 질문 주시더라고요. 이게 보면 제가 영상물에서 이야기 다 해놨어요. 다 해놨어. 저는 제 안정현 경매 스쿨 채널에서는 제가 감춰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걸 안 보시는 모양이에요. 예? 왜 안 보시냐고. 바빠서 못 보십니까? 자기 돈 벌려면 자기 공부해가지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국민은행에서 2분의 1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을 때 국민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지금 이거 보니까 등기예규 411하고 1580호에 의해서 이 저당권 변경 등기가 됩니다. 저당권 변경 등기된 그런 케이스를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등기 등본에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런 물건이 좋냐 그러니까 첫 번째 왜 좋지 그러니까 저당권 변경 등기 들어간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기 지분 가지고 막 핵분열하고 이게 쪼개기해서 난리 부르스를 못 쳐요. 또 두 번째 뭐냐니까 저당권 변경 등기 들어간다면요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누가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대한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데 이 저당권자가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경매를 신청 붙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간혹 가려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먼저 2분의 1 지분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저당권자가 나머지 타 지분을 경매에 집어넣어주네.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 공유자죠. 공유자니까 또 앉아있다 조요. 그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분이 경매되었을 경우는 타지분권자한테 우선 매수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라든지 압류가 있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뒤통수 두드려 맞지 않아서 좋고 두 번째 뭐다 봐가지고
그 권리자들이 타 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가 또다시 경매를 붙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조요하면 끝나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데 그냥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욱 들어갔다가 그분은 아마 지금 저하고 연락이 안 돼요. 이게 대체적으로 카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좀 재미를 돈 맛을 좀 보시고 하신 분들은요 연락이 되시는데 한번 실패라기 실수겠지 실수.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어떻게 잘 연락을 잘 안 하시더라고. 안 하시는 거 제가 뭐라 합니까? 그죠? 일단 여기 2021 타경인데 요 당시에는요 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격 시점이 2021년 4월 달인데 뭐 감정에는 6억으로 평가했어요. 6억. 6억으로 봤다 이거죠. 6억으로 봤는데 자 이거 보시죠. 이제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죠. 감정가 얼마입니까? 어머니요 4억 3,400이네. 6억으로 그러니까 한 2년여 전에 6억 하던 게 근본에 뭐다 4억 3,400으로 훅 떨어져 버렸어요. 반장해버려. 근데 보니까 올해 2023년도 5월달하고 7월달 사이에 말이죠. 실제 거래된 금액이 거래된 사례가 있는데 얼마? 거래된 금액이 4억 3천만 원에 실제 거래가 됐어요. 그렇다면은 8월 1일 날 이거 누가 들어가서 입찰해서 나 입찰 본다 안 본다? 절대로 안 보지. 안 보지 봐가지고. 그럼 예를 들자면 저기 인천지방법원이니까 한번 유찰을 따르면 유찰에 따른 저감률이 30%잖아요. 그럼 4억 3,400만 원에서 곱하기 0.7 하게 되면은 다음 기일 날 3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 대해서 예를 들어가 풀 내가 4억에 누가 낙찰 받아갔다 치자 이거죠. 또 나아가서 4억 원이라는 금액이 배당 금액이래 치자 이거죠. 그러면 2분의 1 지분이니까 각각 얼마씩 배당 받습니까? 2억씩 배당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2분의 1 지분 낙찰 받으신 분인데 2분의 1 지분 낙찰 받을 당시에 이분이 얼마에 낙찰 받았지? 이게 2억 5,340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자, 2년 전에 2억 5,340, 이런 일이 우리 이게 제 말씀 여러분들 정말로 단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경매 투자는 현실입니다. 경매 투자는 전쟁입니다. 전쟁.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이에요. 내 짝받아면 돈 까먹는다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2년여 전에 2억 5,340인데 이거 뭐 2억 5,340만 원만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비용이 뭐 들어가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죠. 이전 등기 비용 들어가죠. 또 나아가서 자기 가처분 한다면 가처분 비용 들 것이고 또 나아가서 이분이 소송까지 경매 신청했으니까 그러면 공유물분을 소송 제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공유물분을 소송해서 경매까지 한다. 최소한도 뭐다. 또 나아가서 중간에 어디서 주소 들은 게 있어가지고 가등기까지 한다면요. 비용이 아마 4군데, 5군데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2억 340만 원인데, 예를 들면 한 2억 6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 치자 이거예요. 2년여 전에 2억 6천만 원 들어갔는데, 아이고, 2년 후에 보니까 이게 만약에 4억에 낙찰된다면은, 이거 4억에 낙찰될란가 모르겠네요. 낙찰된다 그러면 이분한테 얼마, 2억이 배당된다 그러면, 엄마야, 나는 앉아가지고 2년 만에 얼마 까먹었다. 6천만 원 까먹었다. 이런 걸 여러분들 말이죠. 이런 경매 동호회 카페에서 이런 걸 보신 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절대로 이런 걸 안 씁니다. 그죠? 왜? 쪽팔리니까 못 쏘지 먹어주고. 못하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게 참 이게 법원경, 이런 거면 법원경이 어렵다니까요, 이게. 저는 이런 게 어려워요, 사실은. 아까 보니까 2021년도 4월 달에 해가지고, 가격 시점을 기준해서 보니까 감정 가격 대비해 보니까 약 한 6억 원 정도를 감정에는 봤단 말이죠. 그죠? 근데 보니까 이 물건에 대한 가격 시점이 잠깐만요. 화면 조정해 드릴게요. 2023년 3월 달이잖아요. 그죠? 2023년 3월 달이니까 약 한 2년 후가 된단 말이죠. 2년 전에는 6억 했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머야 4억 3,400 하니까 건 한 2억 가까이 마이너스가 나버린다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분을 낙찰 받았었어요. 받아가지고 상대방하고 협상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져. 그럼 내가 성질나니까 소송까지 제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소송 제기해가지고 소송 제기해서 판결 못 나오면 막바로 경매 집어넣어라. 그런 규정은 없어요. 소송 제기가 딱 경매로 딱 집어넣으려고 하면 이 주변에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하셔가지고 매매가 시세를 조사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해보니까 어머야 2년 전보다 한 2억 원 가까이 떨어져 버렸네. 그럼 놔둬야지. 아니면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4억 3,400만 원에 1차 가격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분이 들어가서 본인이 낙찰 받는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낙찰 받아가지고
한 몇 년 깔고 앉아 있는 거야. 그 방법이 딸딸이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의 낙찰 받아가지고 어떤 몇 년 후에 가격이 회복되었을 적에 그때 팔면서 근데 그 하다 보면 또 내가 몇 년 동안 그 부동산에 코가 끼어버리잖아요. 우리는 가능하면요 부동산 휙 받아가 코 안 끼고 막 뿌려 휙휙 넣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선수지 앉아가지고 맨날 뭡니까 코가 끼가 징징거려 자꾸 그거 되겠어요 봐가지고 이거 안 되지. 여기 보면 지금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다. 국민은행에 이렇듯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구로 넘어가 볼게요. 얼구 보면요 이게 나와 있잖아요. 1번 건저당권 해가지고 국민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1번 건저당권 경정이 변경이죠. 뭐냐면 목적은 뭐냐 그러니까 갑구 2번에 이분이 타지분권자예요. 타지분권자인데 이 지분권자의 이 건저당권만 2분의 1 지분이 돼가지고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어떤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 나머지 2분의 1 지분은 현재 경매 진행 중으로서 누가 가져갔기 때문에 요 때는 뭐다 저당권은 변경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해가지고 2분의 1 지분 넘어왔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러면 여기 국민은행의 저당권은 2분의 1 지분 이분 최모시 이분 지분에 대해서만의 국민은행의 저당권 효력이 미쳐버린다고. 그러면 나중에 또 때는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을 낙찰 받으신 분이 직접 공유물권을 소송에 의해서 경매를 붙였지만은 그렇지 않고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직접적으로 이분 지분에 대해서 경매를 붙인다. 이때는 뭐다? 지분 경매니까 어떤 타지분권자, 즉 2분의 1 지분 낙찰 받은 사람이 저요 해가지고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요게 이제 등기 예규 411호 또 등기 예규 1580호에 보면요 그런 식으로 이거 나와 있습니다.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한다는 거. 2번 저당권도 보면 또 나와 있잖아요. 2번도 보면요 2번 건저당권 해가지고 요 경정 나와 있는데 강제경매라는 매각이잖아요. 그죠? 목적 갑구의 최모시 지분 전부 저당권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국민은행의 저당권. 그러면요 갑구 2번이니까 갑구 2번이 뭔지 한번 잠깐 보자겠습니다. 갑구 2번 해가지고요. 갑구로 올라갈게요. 갑구 2번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분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다고. 이분 지분이. 근데 이분이 이름이 왜 주말 등기되었느냐면 이분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분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더라?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분 이름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분 지분이 경매가 넘었어요. 이 김모씨 이분 지분이 이 밑으로 내려다 보면은 경매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분 지분이 2분의 지분이거든요. 이걸 이제 이분이 이제 신모씨라는 분이 2분의 지분을 낙찰 받았고, 그러니까 2022년도 8월달에 확 낙찰 받아가지고 2023년도 이제 7월달에 이렇게 1년 만에 경매 시장에 나왔는데, 이게 진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은 대단히 괜찮은데, 타이밍을 시점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이게 저점에서 치고 올라가는 고점으로 올라갈 적에, 그죠? 우리 이제 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지분 경매 강의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경매를 붙인다더라 했을 적에 무조건 안 돼요. 봐가지고 전후 사정 다 봐야 됩니다. 봐가지고 근데 이 부동산 시장 돌아가는 꼬라지가 보니까 도저히 반등의 기회가 안 보여. 그때는 어떻게 내가 앉아서 몇 천만 원 까먹느냐? 아니면은 내가 다시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럼 내가 들어가서 낙찰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들어가서 낙찰을 받고 2분의 1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채권 상계 신청하면서 5년이든 10년이든 깔고 앉아있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물론 지방은 아직도 회복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만 서울 쪽도 보면 이게 가격이 막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다가 이제 회복 국면이라서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가 버린단 말이죠. 그런 기회를 노려주셔가지고 하시는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그런 마음고생을 안 할까 하면 어떻게 한다 하더라 봐가지고 이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전후 사정을 잘 판단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건도 보니까
2년 전에 한 6억 정도, 정확하게 따지면 5억, 감정인 평가가 5억 9,600만 원입니다. 5억 9,600만 원으로 감정인을 봤는데 2년 후도 보니까 4억 3,400 하니까 그건 얼마입니까? 그건 한 1억 한 6천 정도가 가격이 다운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까 보니까 2억 5,300만 원, 340만 원, 2억 5,340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이 금액으로, 만약 예를 들어 4억 3,400만 원에, 현재 매가가 4억 3천인데, 좋다 이거죠. 4억 3,400만 원에 낙찰받는다 그러면 4억 3,400이니까 400만 원 빼고, 경매비용 빼고 말이죠. 그럼 4억 3천만 원, 그죠? 4억 3천만 원 나누기 2 하면요, 이분한테 2억 1,500만 원 나옵니다. 2억 1,500만 원이 배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날짜에 금액이 이 금액으로 낙찰된다 손치더라도 2억 1,500만 원이 배당이 된다 하더라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이게 최소한도 한 5천만 원 이상의 마이너스가 돼버린다고. 마이너스. 지분 경매 이게 함부로요. 그냥 그러니까 단편적인 그 지식 가지고 지분 경매 이게 건드렸다가는요, 안 하신 것만 못한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된다는 겁니다. 일단 그죠?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화면 정리한 상태에서 또 2부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기 6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